지구가 탄생하고 현재까지 인류는 이처럼 다양한 인간형이 출현했다. 간혹 이들은 동시대에 살기도 했는데 현재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단 한 종만이 살아남았다. 이상하지 않은가? 왜 그런 것일까? 고양이과 동물만 봐도 사자나 호랑이, 치타 등 다양한 고양이과 동물이 현대까지 살아남았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700만 년 전 이종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수많은 인간종들이 태어났으나 결국에 남은 것은 우리뿐이다. 이렇게 인간처럼 유독 하나의 종만 살아남는 선례가 있었을까? 딱히 생각나지 않는다. 왜 그런 것일까? 수많았던 인간형 중에 왜 우리만 살아남은 것일까? 이유는 진화의 방식에 있다. 모든 생물은 같은 방식으로 진화하지 않는다. 같은 침팬치과라 해도 각자 환경에 맞추어 다르게 진화하고 생존의 결과도 달라진다. 다르게 진화하고 생존의 결과도 달라진다. 다르게 진화하고 생존 결과도 달라진다. 그럼 어떻게 진화했길래 우리는 살아남았을까? 250만 년 전 위와 같은 영장류가 사라지고 100만 년에 걸쳐 9가지의 새로운 인간형이 나타난다. 새로운 인간형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진화의 길을 걷는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로 진화한다. 바로 건장한 인간형과 연약한 인간형이다. 건장한 인간형의 장점은 강하고 튼튼했다. 두 발로 걷거나 네 발로 걸었고 강한 위장 덕분에 식물줄기나 딱딱한 껍질을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뇌가 작았다. 연약한 인간형은 체형과 위장이 작았다. 따라서 딱딱한 음식을 소화할 수 없었다. 먹을 게 한정적이었다. 그러나 직립보행을 했고 큰 뇌를 갖고 있었다. 즉 250만 년 전 나타난 새로운 9가지 인간형은 크게 볼 때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진화한 것일까? 고 인류학자 레슬리 아이엘로가 주장한 바로는 식습관 때문이다. 건장한 인간은 정글에서 생활했다. 그들은 줄기나 가시가 있는 열매를 먹었고 자연스럽게 강한 위장이 발달한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은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었다. 반면에 연약한 인간형은 부드러운 육식을 선택한다. 그러자 소화기관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졌고 남은 에너지는 뇌를 발달시키는 데 사용하게 된다. 그렇다면 생존에 더 유리했던 쪽은 어디였을까? 두 가지 종의 인간은 수십만 년간 모두 살아남는다. 그러나 건장한 인간은 120만 년 전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제 남은 것은 연약한 인간형뿐이었다. 그들은 큰 뇌를 활용해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는다. 그러나 우리 영상의 제목은 모든 인간은 미숙아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연약한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고 뇌가 커지는 쪽으로 발달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미숙아로 태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왜 모든 인간은 미숙아로 태어난 것일까? 인간이 직립보행을 할 때 고릴라가 걸을 때처럼 뒤뚱거리지 않으려면 골반이 좁아져야 된다. 이 때문에 연약한 인간형은 골반이 좁아지는 쪽으로 진화하는데 문제는 아이가 나오는 길까지 좁아져 출산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더불어 골반은 좁아짐과 동시에 머리가 커지는 쪽으로 진화하니 갈수록 출산이 힘들어졌다. 두 가지의 진화 형질이 충돌하기 시작한 것이다. 무언가 대책이 필요했다. 여기서 인간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진화한다. 아이가 다 크기 전에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20개월 후에는 태아의 머리가 너무 커져서 태어나지 못할 것이기에 아이를 미숙한 상태로 내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조기 출산 방식을 택한 인간은 엄청난 변화를 맞이한다. 유년기가 엄청나게 길어진 것이다. 보통 동물은 성체가 되는 시간이 엄청나게 빠르다. 코끼리는 나오자마자 걸어다니며 원숭이는 태어난 지 20일이면 나무를 오른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난 뒤 1년, 2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15년이 지나도 여전히 성장한다. 연약한 인간형은 태아를 빠르게 출산했기에 인생에서 유년기가 늘어났고 뇌는 빠르게 발달하기 시작한다. 바로 여기서부터 인간의 진화는 유례없는 방향으로 뻗어나간다. 모든 영장류의 뉴런은 아기가 태내에 있는 동안 무섭게 증가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태어나고 나면 성장 속도가 확연히 늦어진다. 예를 들어 새끼 원숭이는 뇌발달이 70% 진행된 상태로 태어나 6개월 만에 나머지 30% 발달이 끝난다. 침팬치는 12개월 만에 뇌 성장이 종료된다. 반면 미숙한 상태로 세상에 나오는 인간은 태어날 때 뇌 무게가 성인의 23%에 불과하다. 생후 3년이 지나면 3배로 커지고 6세까지 계속 성장하며 청소년기를 지나 20대가 되어야 발달이 끝난다. 유년기가 길어진 만큼 뇌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다. 뇌가 이런 식으로 발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사실상 유일무이하며 위험하기까지 하다. 몸과 뇌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모체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필요한 모든 준비를 어머니 뱃속에서 하는 게 훨씬 현명할 것이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형은 그 방식을 따르지 못했다. 직립보행으로 인해 골반이 좁아졌고 대뇌화로 인해 조기 출산의 방식을 따라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연약한 인간형은 진화해왔고 그중 몇 종이 살아남아 우리가 되었다. 결과론적으로는 우리의 진화 방식이 생존에 유리한 게 맞았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지구의 마지막 인간형이 될 거라는 확신은 아직 없다. 생명의 역사는 36억 5천만 년 전이다. 이것을 1년으로 축소하면 인간이 처음 나타난 700만 년 전은 12월 31일 오전 10시에 일어난 최근의 사건이다. 그 700만 년 중 우리가 지배한 시간은 20만 년 전이다. 시간으로 따지면 11시 58분 정도 되지 않았을까. 2분만 더 지나도 하루가 지나는데 그때는 어떤 인간형이 새로 출현할지 모르는 일이다.